이거 큰일 났네. 생활 밀착형 고품격 안전방송 안전을 부탁해 안부남 이충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 당일이죠. 그리고 돌아보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포항 지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지진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어떤 내용들로 준비해 나가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특별한 분입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이사장 송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로 겸임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전문가로는 뭐 내로라 하시죠?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겸손한 모드에서 방송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이제 포항 지진 발생한 지 1년째가 되고요. 네. 뭐 그 전에 있었던 경주 지진하고 또 비교해 보면 또 상당히 큰 다른 모습을 보였던 지진이기도 한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포항 지진. 저는 우리나라 그 포항 지진의 의미가 네.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한 번쯤은 되새겨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항 지진 아시다시피 경주 지진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지진이 5.4 규모로 해서 그렇죠.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엄청 컸잖아요. 많이 두 개의 났죠. 네. 시도와 9개 시군구에 자그마치 1797명의 피해자를 줬고 예. 그리고 551억의 엄청난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재난이 포항 지진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두 가지 저는 그런 의미를 줬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네. 네거티브 어프로치란 말을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아프고 부끄러운 재난에서 모티브나 교훈을 찾아가지고 네. 보다 안전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네거티브 어프로치. 그 네. 잘못된 것을 잘못된 찾아가지고. 것을 찾아서 고치는. 예. 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보잉 747 여객기가 부속품이 450만 개랍니다. 근데 예. 449만 9,999개는 멀쩡한데 한 개의 부속품 때문에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한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거 하나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네.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책을 수반하고 예산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지금 역대 재난이 과거에 화재가 나고 추락하고 붕괴가 되고 했던 것들이 네.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이죠. 그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런 재난이 생기면은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어떤 준비하는 것을 네. 어떻게 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방제는 소잃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는 거거든요. 제대로 안 고쳐서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보면 상당히 많이 고쳤다.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예, 봅니다. 예컨대 어떤 팩트를 얘기하면 우리 경주 지진이 발생되고 나서는 우왕좌왕했지만 포항 지진 이후에도 물론 다소 우왕좌왕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일단 팩트를 보면 19초 만에 지진 경보가 발표가 되고 그렇죠. 기상청에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긴급 재난 문자라고 해가지고 CBS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CBS가 자그마치 35초 만에 발표가 되거든요. 과거의 경주 지진이 8분 21초에 발표가 된 거에 비하면 네. 발생이 된 거에 비하면 엄청 상당히 빨라졌다. 예, 대응력이 저는 좋아졌다. 예. 제일 큰 어떤 고마운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수학 능력 시험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근데 그 수학 능력 시험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 때문에 일주일을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국가가 그걸 연기를 하고 네. 국민이 또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 예. 이거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마치 네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 운동회 때 네. 학생이 한 명이 넘어지니까 아. 나머지 학생들이 기다렸다가 예, 같이 함께 끼워주는 어깨 동무하고 그 눈물 나는 감동의 장면이죠, 네, 사실은. 저는 예. 그거하고 포항 지진 때 그 수험생들과 수험생 그 가족들과 5천만 국민이 함께 했다라는 네. 그런 인간 생명 중심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봤었을 때 네. 굉장히 큰 우리가 의미부여를 맞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지진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사실 수능 TF를 특별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 부처가 협력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금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의 교감,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또한
재난을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나은 정부로 가자 이런 부분에 힘을 좀 보태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이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네. 좀 이 생방송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저는 좀 맞아 죽을 각오로 좀 얘기하면 네.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만 더 이번 기회에 네. 좀 더 발전을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사회가 대한민국이 좀 맞아 죽을 각오로 얘기하면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 재난이 생기면 언론이나 5천만 국민이 앞다퉈서 분노합니다. 세월호나 각종 붕괴가 되면. 예. 그리고 똑같은 재난이 생기면 또 우왕좌왕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이를 끊으려면 네. 우리는 분노한 만큼 재난을 알아야 된다고 잘 생각합니다. 알아야죠. 예. 결국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난에 분노 무지한 자 분노할 자격도 없다. 결국은 우리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라든가 상식들을 우리 네. 스스로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가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 지금 정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진 종합 대책을 내놓고 많은 부분들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책을 처음에 저희가 지진 종합 방제 네. 대책을 먼저 내놨는데 그렇죠. 그게 네. 2016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처음 종합 대책을 내놓고 올해 5월 24일에 지진 방제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뭔가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가보자 변화를 주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나라에 없었던 지진 대책의 가장 기본 세 가지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김부겸 장관도 기고를 통해서 밝힌 바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단층 구조에 대한 역학조사가 없었다. 그래서 2036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단층 조사를 할 건데 이제 이 2021년이죠. 예, 그때 1차적으로 먼저 동남권에 대한 활성 단층 네.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공개를 해서 그 부분만큼 좀 주의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진에 대해서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진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내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렇게 뭐 지진이 잘 내진 설계가 반영됐다면 이런 마크를 또 붙여드리는 작업까지도 이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진 시설 인증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상청에서 발송되고 있는 CBS 문자, 재난 문자인데 그 내용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동 요령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정부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부분을 네.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현재 페이스북을 보시는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 계십니다. 네. 페이스북으로 지진과 관련돼 있는 질문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저희도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옆에 전문가가 계십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질문에 대한 내용 답이 필요하다,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 충분히 지금 직접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답변을 갖고 있으니까요.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간에 또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인사하는 분들 들어오고 네. 계십니다. 예, 방송 초기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분들 들어오는데 조덕진님 좀 정부 정책이 잘 성과를 내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지금 질문하시고 답하고 이런 관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필요하고요.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중심 내용을 좀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진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시급하게 많은 부분 보완을 해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가요? 글쎄 방금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네. 우리 안부남 선생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네네. 일단 공학적인 얘기를 하면 네. 방금 그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잘 만들었습니다만은 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어프로치 잘못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예. 블랙스완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항상 백조가 흰색인 줄 알았더니 어떤 곳에 갔더니 검정색 백조가 있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진 안전 국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최근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1988년도에 네. 올림픽 기준으로 네. 지진 이제 관련된 규정이 건축물에도 도입이 되고 토목에도 도입이 됐는데 네. 지금 우리 일종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그 내진 설계 기준이 의무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무 반영된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래서 건물이 있는 뭐 거죠. 현재는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 의무가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이어진 건물 그리고 네.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 또안 대상이 되는. 아닌 건물 네. 이런 소규모 건물들은 지금 재난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건축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 네. 사실은 지진에 무방비한 건물을 전체로 본다 하면 예. 10개 건물에 7개 즉 70%고 실제로 내진 성능이 인정이 되는 건물은 88년 이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다 보니 네. 전체 규모의 34.6%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노후된 건물과 소규모 건물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얘기고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난이 생겼었을 때 국가나 공직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렇죠. 예. 잘못된 인식. 예. 이건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기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실례로 예.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처자식 전봇대를 받아서 예. 처자식이 다치고 차도 고장 났어요. 예. 그러면 이거 국가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아, 그럼 당연히 제 제가 책임이죠. 해야죠. 예. 자동차 누가 고쳐야 돼요? 제가 제가 고쳐야죠. 보험의 힘을 좀 빌리긴 합니다만. 예. 그 보험도 예. 국가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험 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또 보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평상시 때 인컴된 수입의 일부를 적금을 또 들어서 그렇기도 대비를 하는 하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재난이 생기면 마치 청와대가 아, 나라가 다 해줘야 된다. 총리실이 예. 무슨 행정안전부가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 이렇게 나라가 가다가는 시골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다리에 네. 목이 물려도 국가는 뭐 했냐, 나 다리에 목이 물려도 좀 책임져라. 좀 격하게 표현하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예. 이거는 재밌는 게 제가 한 이틀 전에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네.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일본에서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인터뷰를 예. 해보면 예. 의식이 좀 우리가 완전 틀립니다. 어떤 점이 그런가요?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먼저 내가 갖춰야 된다. 예컨대 시간이 되려가 보겠습니다. 생방송이라.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예컨대 예. 우리 슈퍼에 가면 그 굉장히 골든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산을 하려다가 견물생심으로 하나 더 집을 수 있는 그 공간, 예. 그 공간에 선택이 우리는 뭐가 예. 있냐? 자일리트껌이 있습니다. 아우, 특정 상품을 죄송합니다. 몸껌이 있습니다. 네. 네, 껌 코너가 네. 있죠. 그걸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 위치에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 얼라이브 기프트라고 해가지고 어허. 생존 물품을 놨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 3일간 고립이 돼서 생존할 수 있는 초콜릿이라든가 예, 예. 10년간 썩지 않는 물 이런 것들을 놔두는데 저게 팔릴까? 아니요, 저게 골든 스페이스에 저게 되나? 했는데 예. 사는 걸 제가 봐요. 많이 그래서 필요하는 거죠?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거 왜 사냐 했더니 아니 나한테 제일 소중한 자식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준다라는 거죠. 야, 이거 좀 전 그러니까 몰랐던 얘기인데요. 예.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일본 애들은 반복된 재난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요. 예.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 실제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예. 국가 공권력이나 자위대나 경찰, 군부대, 소방관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네. 2%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2%. 절대 대다수의 98%의 생존자들은 네. 어떻게 생존했냐 했더니 나 스스로 생존했고 네. 또 나 같은 전문가 옆에 있다가 우연찮게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하고 제가 네. 도와주고 해가지고 산 사람이 98%예요. 자, 그러면 오. 정부의 정책이 국가가 또 행정안전부나 지자체나 중앙정부 일부 공직자에 의해서 5천만 국민이 생존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국민 예. 스스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한테 미분 적분을 막 가르칠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예. 깨우쳐서 이분들이 지진 행동 요령 화재가 났었을 때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스스로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찾아서 해서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소중하다고 저는 매뉴얼 생각합니다. 나눠주고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공부 안 되거든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접근하고 네.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 이제 저는 우리 포항 지진 이후에 그런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드웨어적인
노후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이런 공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 네. 이런 사회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기초적인 출발선에서 우리가 갖춤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뭐 포항에 현재까지 남아 계신 분들 오늘 보도에 나온 것 기준으로 하면요. 정부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91개 가구 208분이 현재 흥해체육관에서 임시 주거시설에서 네. 아직도 체류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뭐 담당 공무원도 계속 24시간 포항 지진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24시간 계속 상주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급식이라든지 생필품 같은 기본적인 물품들 다 챙겨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내는 서로의 이해 네. 또 받아들임이 또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잘 해결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우선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계신 이재민들 본인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는 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바라는 하나의 또 바람입니다. 질문 또 계속 하나 또 드릴게요. 네, 네. 사실 뭐 국민들이 지진에 평상적으로 잘 대응하려면 뭐 일본 같은 경우 평상시에 잘 몸에 익숙해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특히 장애인들 대상까지 포함해서 지진 대피 훈련 또 포함을 시켰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들 지진 대피 네. 요령 어떤 식으로 좀 갖춰 나가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 들어보니까. 네.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뉴 얼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왔었죠. 카트리나라든가 예.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던 것이 안전 약자에 대한 보호. 그렇죠. 예. 이게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안전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국 같은 경우도 법 개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도입했다는 것 같은데 예. 특히 지진이라든가 모든 재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에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네. 절대로 교육이 아니라 훈련으로 가야 되거든요. 훈련으로 가야 그러니까 되구나. 지진이 예. 생겼었을 때 입으로 머리로 교육을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반복된 훈련은 즉 외국에서 영국에서는 머슬이 즉 근육이 몸이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지진이 생기면 예. 생각하고 말하고 할 틈이 없어요. 몸이 일단 가는 거예요, 먼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영국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도 계속된 반복 슈팅 훈련을 훈련을 하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근육이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런 가장 실례가 동일본 대지진 우리가 항상 네거티브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외국 나쁜 사례, 것에서 예, 외국 사례를 찾아서. 제가 예. 얘기를 하는데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그 수도 동경에서 후쿠오카에서 몇백 킬로 위에 저기 그 이와떼 현에 네. 가마이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가 있어요. 예. 그 가마이시의 유치원생이라든가 중학생까지 안전 약자가 이 사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 우리가 재난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설문조사도 했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예. 했더니 이 친구들이 얘기가 재밌어요. 저희들은 안전 교육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했더니 예. 선생님이요. 안전은요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만 받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해라 네.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반복해서 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칠판에서 설명하고 동영상 비디오 예.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나가. 직접 예. 해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때 그 교육 중에 보면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쓰나미는 저 태평양으로 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예. 쓰나미의 전조 증상은 물이 빠진다. 바닷가에 물이 저 안쪽까지 빠진다. 아. 그러면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예. 자, 높은 곳으로 가는데 우리 1학년 1반은 네. 플라타나스 나무 밑으로, 1학년 2반은 그 미끄럼틀 밑으로 네네. 이렇게 쉘터 제1 쉘터와 제2 쉘터를 정확하게 평상시 구분을 때, 해주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 빨리 인원 파악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대로 훈련대로 뛰어가고 있으니까 걸어가고 있으니까 예. 홀각을 불러갖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선생님의 저자인 게 너무 부끄럽다. 오. 선생님 그럼 무슨 시킨 대로 얘기예요? 예, 빨리 가는 게 선생님이 맞는 시킨 거죠. 대로 제가 쉘터 이 쉘터로 뛰어가고 있는데 예. 왜요? 했더니
어찌 너 혼자 살려고 네. 이렇게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느냐. 우리 학교 옆에 노인 요양병원이고 저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네.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훈련 때부터는 손을 잡고 네. 내가 이 모시러 할머니는 가서. 내가 이 할아버지는 내가 해가지고 기가 막히네. 함께 예. 이제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즉 재난 역사상 그래 안전약자인 우리가 안전약자를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또 재난 시에 말은 하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는 예. 외국인 다문화 가족까지를 우리는 안전약자라고 하는데 네. 이런 안전약자를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가마이시엔에서 아주 작은 그 현에서. 예, 네. 그게 했던 거죠. 결국은 반복되는 훈련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네. 그 사람들을 구한 거죠. 실제로 그 가마이시 중학교라든가 유치원 가보면은요 네. 쓰나미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럼 누구나 거기서 엄청난 피해자가 인명피 있을 거란 생각을 하죠. 했는데 네. 하나도 없었던 하나도 거죠. 결국은 반복된 훈련이다. 저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줄 거예요. 도와드리세요. 옆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도와야 될 분은 바로 나와 함께 사는 분, 내 이웃입니다. 문을 수시로 두드려 보시고 건강하신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도 평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안전의 또 하나의 실천 방법이 아닐까. 아, 참 이런 깨달음을 또 주십니까? 정말 잘 배웠습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 아 정말 아니 몰랐던 얘기예요. 이거 다 이런 방송이 사실 되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나가서 얘기 경험해봐야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저 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에서 날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대학원 오셔요. 아 대학 등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편하게 들으려면. 근데 저 우리 지진 이후에요. 예. 그 행정안전부에서 예. 지진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음. 대한민국에 지진 전문가가 없으니까 네네. 행정안전부에서 몇 억을 주셔가지고 예. 지금 우리 한양대 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에 지진을 전공하겠다 하면은 오. 납부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혀 안 냅니다. 학부금 면제입니까? 네,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그러면 시간 좀 내셔서 전문가로 좀 살고 싶고 대응 좀 하고 아 근데 싶으시면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이렇게 이미 이러면 해버렸는데. 얘기하셔야 돼. 이미 다시 선수신데요, 이제 보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책도 있어요. 아이고. 저희가 그냥 알아보긴 어렵지만 만화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이 있는데요. 안전사회, 품격 있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방법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잘했죠? 이제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 어떤 얘기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소유주나 관리하는 분들이 내진 보강되도록 관심 갖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사실 건물주들이 네. 부담되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것에 대응하는 주체는 내가 돼야 되고 네. 건물주가 돼야 되고 국가는 일부 감면이라든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문유선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지금 그 교육 내용이에요. 네.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네. 700만 원의 학부금을 면제해주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네.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셨던 거예요. 아, 예. 아, 좋은 것 같다. 이거 관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오시면 제가 오시면. 잘 지도해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수님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같이 오시면 되겠고요. 윤기주님도 뭐 글자 지금 막 남기셨어요. 방금 올라온 건데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 국가였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도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추진 중이지요? 이렇게 아니 여쭤보시는? 그것은 옛날부터 아니 옛날부터 했던 얘기를 1988년부터 예. 지진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그렇죠. 다만 그 규모가 점점 더 그 얘기신가 예, 보네요. 예, 그러면 예, 예. 좋습니다. 뭐 관심 또 남겨주시고 있고요. 유정란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는데 궁금증 나중에 생각나시면 한 번 더 내주시고요. 또 박연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예. 자 문효수님 아까 미리 또 질문 하나 남기셨네요. 저희 방송하는 동안 지진 관련 정부 정책 연속성이 있을까요? 이번 정부 끝나도 안전은 중요한데요. 저는 이거는 네.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밀고 가야 아마 되는. 잘 네.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정부에서. 일단 잘 묶이고 있는 거죠. 정리도 잘 맞습니다. 되고 예,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과 관심이 네.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과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 예. 그 지금 굉장히 이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나 공직자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잘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 그 미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그러면 대안이 뭐냐? 네. 시민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민 거버넌스 중심. 중심으로.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제 안전 관련된 NGO라든가 NPO가 많이 만들어져서 예, 민간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가야 됩니다. 관주도는 이거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2%밖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관주도로 가는 것은 잘못된 네. 거죠. 98%의 절대 대다수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6, 70년대에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그 무슨 방직 공장에 대학생들이 예, 왜 예. 위장 취업해가지고 예. 뭐 신문의 상록수처럼 왜 이렇게 야간 야학을 열고. 야학도 예. 열고 하는 것처럼 예.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 이런 것들이 바꿔지려면 네. 우리 시민 중심의 어떤 운동이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빨간색 입고 한 것처럼 예. 정말 세월호 때 많이 분노하셨다면 네, 네. 정말 안전에 대해서 어떤 인식도 개선하고 그렇죠.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교통사고 우리 죄송한데 갑자기 다른 얘기 좀 하나만 할게요. 뭐 잠깐 빠져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숫자가 10년 크던데요. 최근 예.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팔다리 부러지고 휠체어 타신 분 말고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단강 건너신 분이 아, 예. 최근 10년도에 한 10년간 4,500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한 상황에 뭐 자의든 타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생명을 잃으신 분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 약 한 5천 명이라고 봤을 때 이 예. 5천 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 어마어마한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탑권에 들어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자, 이게 진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그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우리네 군인 아저씨들이 9년 동안 싸우다가 전사한 숫자가 정확하게 5,099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예. 아니고 9년도 아니고 단 한 해에 5,000명이 사망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예. 자,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난 이유가 교통법이 잘못되고 신호체계가 잘못되고 교통교육이 잘못되고 뭐 신호등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그러네요. 우리네 엄마들은 천사 같은 딸 손잡고 무단횡단하고 있고 네,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안전하게 손을 잡고 그렇죠. 무단횡단을 해주셨죠. 우리네 네. 아빠들은 천사 같은 딸을 차에 태우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네. 5천여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안전사고의 팩트는 네. 이런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안전교육과 같은 이런 엔지니어링적이고 사이언스 쪽에 답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문화가 바꿔지지 않는 한은 네. 쉽게 설명해서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미분 적분 가르치는 것이 엔지니어링적이고 사이언스적으로 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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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2학년들한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네. 이런 것을 일깨워주면 목적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애들이 미분 공부하게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찾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살짝 감이 오긴 옵니다만 네. 교수님 계속 그 인문학하고 재난 안전 이거 막 연결해서 하시는데 뭐 좋은데 뭐 다소 자기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인문학을 다른 어떤 학문에서 융복합으로 이렇게 통섭하는 차원에서 많이 네. 인문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심지어 뭐 음식 인문학도 있고 막 그러던데 다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 예. 저는 재난 안전 인문학이 최고의 인문학의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예. 우리 세대 4대 성인인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철학자 네네. 소크라테스가 인문학을 정의를 할 때 인문학이 뭔가요? 인문학 일단 우리가 좀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기본적인 그 방향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측면인데, 예.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냐면 네. 원래 인간은 동물의 본능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네, 본능적인 원래 삶을 살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은 동물이니까 네. 그런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데 네. 거기에 어떤 교양이라든가 어떤 인격을 갖추게 해가지고 인간의 가치 척도에 맞게 살게 하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문학의 최종적인 가치는 네. 생명 중심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원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생명 중심의 가치를 하는 것은 음식 인문학입니까? 재난 인문학입니까? 아하. 저는 재난이야말로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네. 중요한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보면은 재밌는 게 이런 인문학이 동양 뭐
여기 중국이라든가 네. 우리 한국이라든가 이런 동양학의 인문학이 굉장히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재난 인문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에 보니까 휴머니티 오브 디제스트라고 해가지고 아. 재난 인문학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책이. 아예 그래서- 책으로 나와 예. 있는 학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후문이. 그거를 예. 제가 대학원에서 그것을 수업을 하고 네.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 거와 넣어서 제가 재난 인문학이라는 책을 만든 거죠. 예, 근데 예, 예. 그 인문학을 강의하면서 전체 사망률과 사고율에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엔지니어링적이고 사이언스적인 것은 네네. 한 20%, 15%밖에 안 되고 이런 인문학적인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보다 보니까 지금 하나 제보 올라왔습니다. 네. 안전에 관한 관심, 실천, 중요성 좀 한번 강조해달라는 부탁이 또 말씀이 올라왔는데요. 아 이거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아, 같아요. 그러세요. 안전에 네. 대한 이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독일에서는요. 예. 재난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식이 어떤 교육, 노동, 환경, 인권, 복지 그 네. 어떤 것도 중요한데 예. 살아가는데 너의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어. 결국은 독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독일의 어떤 석학이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면 예. 재난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제적 복지이자 선제적 행정이다. 네. 모든 행정에 제일 최고로 재난을 해야 된다. 아니 보건복지부, 국토부, 환경부, 노동부 다 좋은데 예. 그러한 그 부처에서 재난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그 부처가 있어야 할 사실 이유가 뭡니까? 출발이자 끝이죠. 저는 최고적인 예. 그 어떤 국가가 옛날에는요 절대적인 군주나 왕이 무지한 좀 죄송합니다. 네네. 무지한 백성을 거느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시대가 있었죠. 예. 그런 지금은 똑똑한 SNS로 중부장되어 있는 똑똑한 국민에 의해서 네. 국가가 초이스되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 안부남 선생님 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평생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는 법 없어요. 합법적으로 뉴질랜드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네네. 갈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사시는 거였잖아요. 그 네.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거라고 하는 강한 신뢰를 줘야만이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국민 그렇죠. 없이 믿음을 국가 주고 확신을 주고. 절대적인 예.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어디 아, 예, 예, 예. 사고 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군 헬기 갔었죠. 보내고 예. 뭐 모셔왔죠. 네. 이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든든한 배우자가 그렇죠. 어떤 재난이 나도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어디 네. 갔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강한 신뢰를 줘야만이 되는 그렇죠. 거죠. 국가 자체의 전립과 관계된 겁니다. 저는. 야, 그만큼 안전과 우리 이 관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우리 생활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많이 왔어요. 교수님이 말씀 너무 잘해 주시죠. 예. 저도 말씀 더 잘해 이렇게 좀 추임새를 넣고 싶은데 들어갈 틈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페이스북 친구분들도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슬슬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진행 잘 하시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계속 답글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계속해서 지진 내일이 네. 1년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도 포항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이재민들 계시니까요. 위로의 말씀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하셨던 자원봉사자분들도 서로 위로의 또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런 계기를 좀 삼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박수 한번 듭니다. 쳐주시죠. 한번 하시죠. 예, 네. 박수.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도 이런 방송을 좀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교수님이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얘기가 많은데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네. 그 나라가 없는 시절에 그 민족의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강제 재난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다시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 역사가 아름답고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는데 네. 정말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도 있는데 민족의 후배들아 이런 슬픈 역사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네. 뭐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를 만들지 말아라. 저는 그런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국가 어떤 부처나 어떤 지자체나 누굴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네.
5천만 국민 똘똘 뭉쳐서 안전에 대해서 소중하게 가치 부여를 하고 네. 똘똘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연재난은요 누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막을 수는 없지만 잘 대처하고 또 그에 따른 서로를 보듬거나 챙겨줄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갖춰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저는 근육이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상당히 네. 중요한 것이라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진 포항 지진 1년을 계기로 저희가 오늘 특별 생방송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이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신 송창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저 네. 조금 말을 너무 좀 더 하시죠. 심하 아니 너무 조금 네. 격하게 해가지고 사고 났는가 이 정도 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저 생각보다 국민 너무 여러분 좀 잘해주셨는데요. 네. 귀엽게 봐주시고 아니 춘추가 예. 송창현 교수님이 귀여움을 되찾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할 거고요. 네. 자연재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대비하는 몸에 배인 대응력만큼 저희는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에 저희 안전한 TV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저희 생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부!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끝났어요? 네.